오늘은 엘리자베스 홈즈 테라노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요것과 우리나라에 연관되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분 혹시나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바로 엘리자베스 홈즈. 마치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 황우석 옛날에 박사님 사건 있었죠. 그거랑 굉장히 비슷한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여성분이 보시면은 목티, 검은색 목티 입었죠. 마치 스티븐 잡스와 비슷한 그런 형태를 하고 있어요. 이분이 스티븐 잡스가 대학교를 자퇴했잖아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명문 스탠포드 대학을 다니다가 자퇴를 했어요. 근데 이 스탠포드 대학이 주는 상징성은 미국에서 실리콘밸리의 IT 업계의 그 상징과 같은 대학이다. 그런 대학을 자퇴했다. 그래서 엄청난 기업을 세웠다. 영웅서사시적인 그런 이미지를 만들기에 충분히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럼 이분이 어떤 사기를 쳤냐? 보시면은 테라노스라는 기업을 만들었죠. 그래서 테라노스 기업을 보시면은 기업 가치가 어마어마해요. 뭐가 그렇게 어마어마하냐? 보면 2004년 12월 달에 3억 달러였던 기업이 90억 달러가 돼요. 이야, 이렇게 수직 상승을 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죠. 이게 비상장 회사예요. 비상장 회사에다가 유니콘 기업이 된 거죠. 어떻게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회사가 이렇게 수직 상승을 했을까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럼 먼저 이 여성분이 어떤 여성분인지 또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면요. 홈즈는 누구? 84년 2월생이죠. 저랑 동갑인데 제가 조금 더 동안인 것 같아요. 스탠퍼드 대학교 중퇴. 자산 46억 달러. 더 올랐죠. 한참 더 오르다가 완전히 망했어요. 보시면 2003년부터 테라노스를 설립했고 미국 내 특허 18건, 미국의 특허 66건. 이 모든 특허들이 다 날라갔어요. 자, 그러면은 뭘 만들어서 이렇게 히트를 쳤느냐? 바로 이거죠. 보시면은 요거예요. 테라노스라고 여기 적혀있고 요 기계에 피를 아주 소량만 조금만 넣으면은 병을 250가지의 병을 알 수 있다고 그래요. 아니, 피 한 방울 넣었는데 이걸 알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우리 합리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정말 기술이 발전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의학계 아닌 사람은. 근데 어쨌든 250개를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피 조금만. 그럼 우리가 병원 가면 막 갖가지 검사하잖아요. 혈액 검사하고 뭐 심전도 검사하고 뭐 검사하고 하는데 그게 필요 없어. 그냥 요것만 넣으면은 다 해결이 된대. 이 기계에 넣으면은. 그러니까 미국의 IT 업계들이 이게 정말 혁신이다. 이런 혁신이 없다. 난리가 난 거예요. IT 업계들이. 드디어 우리가 원하는 기술이 실리콘밸리에서 나왔구나. 그래서 보시면은 영화 포스트 같은 이런 모습이에요. 보시면은 딱 무슨 영화 포스트 같지 않습니까? 요만큼의 피를 가지고 250가지의 질병을 알아낸다. 이게 IT 업계에는 엄청난 환영을 했는데 의학계에서는 이게 아니라는 걸 조금 의구심을 가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의학계는 이것은 잘못됐다. 그럴 리가 없다. 단숨에 이렇게 발전할 수가 없다. 그런 거죠. 어쨌든 이걸로 IT 업계는 환영, 의학계는 의문. 이런 사태였어요. 근데 이 여성분이 마케팅,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그만큼 마케팅을 잘했다는 거예요. 어떤 마케팅을 했느냐? 보시면은 이분이 잡스를 엄청 존경해서 잡스처럼 자태도 있고, 옷도 잡스처럼 입어요. 근데 심지어 인터뷰까지 목소리가 너무 틀리게끔 인터뷰를 해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 것도 보면은 의학계 인터뷰는 거의 하지 않아요. IT 업계 쪽만 열심히 다녀. 근데 본질은 잘 보세요. 본질은 의학을 알아야 IT에 접목을 시켜야 되는 건데 순서가 약간 거꾸로 된 기분도 들어요. IT를 해서 의학계에 접목시켰다? 이 순서가 안 맞잖아요.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의학을 알아서 IT에 접목을 시키는 건 맞죠? 그게 기초가 돼야 되는데 얘는 요것만 인터뷰를 하고 요거는 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학계에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인터뷰한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어떻게 틀린지, 어떤 식으로 마케팅을 하는지 잠깐만 보도록 합시다. Her voice, What she could figure out a surprising baritone. was that it would likely cost her a few $1,000s to get these tests done. No, it hasn't. Well, if I use traditional words to describe what we're doing, it's hard. 여기까지. 굉장히 틀리죠.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예요. 자, 그래서 이게 완전히 밝혀지는 순간 회사는 2016년도에 자산 가치가 0이 됐어요. 90억까지 올라갔던 회사가 2년 사이에 0이 된 거죠. 다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관련된 책도 있어요. 배드 블루드라는 책도 있고 이제 앞으로 영화도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한 번만 보겠습니다. 고소가 문제예요. 잇따른 고소 행렬. 테라노스의 추락은 어디까지? 이걸 엄청난 투자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투자한 사람들이 사기를 당했다. 그러니까 고소를 하겠죠.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테라노스 주식 구매자들을 모여 집단 소송 가능성. 미국 최고의 유니콘 스타트업이라고 불리던 테라노스. 미국 최악의 사기극이 되었죠. 그래서 요 보시면은 투자자들이 창업자 엘리자베스 홈즈와 그녀의 절친한 친구자 전체군 레미시 발라니, 요거는 인도계 여성분이에요. 아는 특허 기술로 거짓말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시면은 어떤 누가 여기에 투자한 사람이 누구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투자했냐 보시면은 조지 슐츠,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 이름만 들어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투자를 한 거예요. 윌리엄 페리, 제임스 매티슨 전 국방장관, 샘넌 전 상원 군사위원장, 로버트슨 스탠포드 대학교 공대 교수이자 엘리자베스의 은사. 보세요. 여기 의학은 없잖아요. 다 IT야 지금. 루퍼트 머독 폭스 뉴스 회장, 머독이라는 이 거대한 언론의 수장이 또 하니까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는 거예요. 벤처 투자자이며 드레이퍼 대학 설립자 및 팀 드레이퍼, 거물 IT 투자자 도널드 루커스, 오라클 창업자 레리 앨리스, 대형 슈퍼마켓 세이프웨이, 대형 약국 체인 윌그린 등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거물들이 어마어마하게 후광 효과를 주고 사기에 농락당했어요. 이 중에서 한 두세 명만 해도 이거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런 진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뛰어드니까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확신인 거예요. 이건 의심이 아니라 안 뛰어들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이 많은 투자자 중에 의학계에 있거나 한 사람은 없어요. 그나마 여기 보시면은 대형 약국 체인이죠. 왜냐면 이 약이 개발되면 선점해야 되니까. 그래서 있지, 진짜 의학계에 종사하는 의학 박사, 공학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테라노스 사건을 추적 보도한 존 캐리로, 이분이 누구냐면 바로 퓰리처상을 2번이나 수상한 기자예요. 존 캐리로라는 기자가. 그래서 배드 블러드, 책 배드 블러드를 이제 출간을 한 거죠. 추적 조사를 엄청 한 거예요. 테라노스가 얼마나 허풍스러웠는지를 낱낱이 까발립니다. 이 전부 다 알아낸 거예요. 투자자가 목표액 상표를 요구하자 테라노스는 맥락과 관계없는 어려운 단어를 남발.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대화하다가 질문을 딱 해. 근데 내가 막히잖아요. 그럼 보통 두 가지 경우가 있어. 엄청 화를 내거나, 우리가 어려운 질문을 했을 때 보통 화를 너무 많이 낸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보통 다 그런 건 아닌데 진실되지 못하거나 내가 뭐 찔리는 게 있거나 그럴 때 오히려 화를 내요. 아니면은 동문서답을 하거나 그 동문서답 속에서 어려운 단어를,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단어를 계속 많이 써. 이런 사람들은 어느 정도 사기기가 있다고 봐도 돼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니겠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설명을 잘한다, 이 사람이 신뢰를 간다, 이건 어려운 거 쉽게 풀어주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어려운 걸 더 어렵게 만들어. 그건 자기가 자신이 없기 때문이죠.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면 어려운 걸 더 어렵게 만들어 버리니까. 내가 그에 대한 지식이 많으면 어려운 걸 쉽게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거가 없는 허황된 수치를 내놓았습니다. 기존 기술을 통해 진단한 수치와 테라노스 기술을 통해 진단한 수치를 비교하자고 제안을 했을 때 말을 돌렸죠. 보세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조사를 해보자, 이렇게 하니까 말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테라노스 측은 기업 기밀이기 때문에 자사의 기술을 공개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뭔가 이게 계속 질문을 하는데 기밀이다, 뭐다, 어쩌다, 이건 안 된다,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테라노스는 7억 달러,
8천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탁탁 유치를 한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거죠. 이렇게 누군가가 엄청 논리적으로 이야기해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하니까 오히려 존 캐리로가 처음에는 역공격을 당하기 십상이에요. 이런 경우는. 근데 존 캐리로가 이걸 너무나 논리적이고 정확하게 증거를 수집해서 잘 파악을 해버린 거죠. 자, 근데 왜 이렇게 의학계는 쉽게 사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는지 우리가 이 진단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보시면은 글로벌 최애 진단기기 시장 규모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야, 이거를 표를 보면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 갈수록 진단기기의 시장은 엄청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리 병에 대해서 예방하고 측정하고 하는 것들을 많이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요번에 코로나 때문에 K키트, 진단키트 열심히 수출되고 있죠. 앞으로 더 많이 돼서 우리나라도 진단기기 이 시장에서 큰 활약을 하길 바라면서 보시면은 중요한 건 뭐냐면은 당뇨, 결핵, 유방암, 암, 자궁경부암, 알츠하이머 이런 것들이요. 보시면은 이렇게 보세요. 이 질병 한 개를 진단하잖아요. 보통 기계 한 개로 이렇게 진단되잖아. 많아봤자 3-4개. 우리가 혈액 검사하는 걸 한 10가지 정도. 근데 이게 이렇게 다 진단하는 것들이 소량이고 딱히 작게 정해져 있는데 이걸 갖다가 한 번에 250개를 한다? 그러니까 의학계는 의아한 거예요. 근데 IT 업계는 의학은 모르니까, 의학은 모르죠. IT 업계는. 다만 그냥 이걸 혁신적으로 했다는 그 혁신 하나에 난리가 났던 거예요. 이거를 의학계를 조금만 알고 있었으면 쉽게 투자를 안 했죠. 자, 그러면은 이 엘리자베스 홈즈가 많은 자기의 심리적인 함정에 빠져버린 거예요. 스스로가. 어떤 걸 빠졌냐? 한번 보도록 합시다. 보시면은 여기 스티브 잡스 함정도 있어요. 스티븐 잡스 함정이 뭐냐면 엘리자베스는 고등학교 때 소프트웨어 컴파일러를 개발해서 중국 대학에 팔면서 사업에 자신감을 얻었다.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홈즈가 중국어를 엄청 유창하게 해요. 그러니까 중국 대학에 이걸 팔면서 아, 내가 되겠구나. 컴파일러를 개발해서 파니까 나 이제 뭘 해도 성공하겠구나. 미모는 네, 미인이시죠. 네, 미모와 학력과 야망을 겸비하고 있다는 자존감에 빠지면서 우상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우상은 스티븐 잡스다. 근데 스티븐 잡스가 많지가 않아요. 전 세계 한 명이잖아요. 근데 여자 자기가 스티븐 잡스가 된다는 거예요. 이름만 들어도 날뛸 일이었죠. 스티븐 잡스와 동일시 현상에 빠진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옷도 스티브 잡스처럼 입고 인터뷰나 하는 것들도 다 스티브 잡스를 좀 따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티브 잡스의 전 인생을 뺏게 하는데 성공한다는 결과만 모방했어요. 그 사람이 우리가 성공할 때는요, 여러분들 보실 때요, 성공한 모습만 보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런 거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쉽게 성공이라는 게 있지 않아요. 우리는 성공한 단면만 보지만 성공한 단면 이면에는 엄청나게 많은 노력이 가 있었다. 그거를 꼭 보셔야 되는 거예요. 보시면은 극장의 우상이라고 해요. 첫인상 효과. 요게 무슨 말이냐면요, 프랜시스 베이컨, 요거 우리 학교 시간에 배웠죠. 윤리책. 인간의 정신적 오류의 4가지 우상을 말했어요. 4가지 중에서 극장의 우상은 지위가 높고 학식 높은 사람이 말하는 것을 무조건 믿는 현상. 우리가 예를 들어서 S대 나왔다, 하버드대 나왔다, 이 사람 말하는 거는 다 정답이야, 다 믿어, 그런 거예요. 스탠포드를 중퇴했다 이러니까 벌써 또 중국의 기업도 젊은 나이에 팔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조건 믿는 거예요. 거기에 이 사람의 배경을 보고. 콩깍지가 씌어 첫눈에 바라면 보이는 것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현실적인 판단이 안 될 때 결혼을 한다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결혼을 언제 하느냐 그럴 때 판단력이 흐려질 때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미모의 학식과 세계적인 건물들로 장벽을 치자 모두가 묻지도 않고 믿어버린 거예요. 전부 다 믿어버려요, 이 사람의 말은. 그러니까 사기꾼들은 모두 이런 심리를 이용해요. 그 장벽의 첫 번째가 팀 드레이퍼, 로버트슨 교수, 도널드 루커스와 레리 앨리슨 오르칼 창업자예요. 이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가지고 믿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뛰어드는 거죠. 그 다음 책 또 뭘 보게 되냐면은 포모랑 Fear of Missing Out이랑 제외되면 손해볼 것 같은 두려움을 말한대. 전부 다 저기에 뛰어드는데 나 안 뛰어들면 너무 손해일지 않을까? 다 뛰어드네. 그럼 나도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홈쇼핑 보면 곧 매진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 샀는데 나는 못 사면 안 돼. 이런 거예요. 지금 안 사면 손해볼 것 같은 마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런 거는 마케팅할 때 정말 많이 해요. 정말 많은 마케팅이죠. 그래서 여유 있는 초기 투자자는 정보를 얻었을 때 바로 투자한다. 똑똑한 사람은 미리 선점한다는 거죠. 하나만 똑똑한 것 전략은 돈에 여유 있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고위험 고수익 방법이에요. 그쵸? 이건 내가 여유가 있고 아주 자본이 풍부한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게 사실은 성공만 하면 엄청난 수익을 얻어내니까. 하지만 실패는 개의치 않아요, 이 사람들이. 왜? 돈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친구의 아버지가 유명한 드레이퍼였대요. 친구의 아버지. 이 사람의 아버지가 누구냐? 미국의 엄청난 분식회계 사건 앨런이 있어요. 그 앨런 분식회계 사건의 부사장이 바로 이 엘리자베스 홈즈의 아버님이에요. 똑똑한 엘리자베스가 구상을 설명하자 그 자리에서 100만 달러 수표를 끊어주었다. 이제 이 사업 아이템을 쫙 PT를 했겠죠. 그러니까 너 될 것 같아. 좋아. 그러니까 첫 번째 펭귄이 물속에 뛰어드니 나머지 펭귄은 그러니까 드레이퍼가 뛰어드니까 야 드레이퍼가 인정할 정도면 우리도 다 동참해. 다 뛰어들자. 야 너만 가냐? 저기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기업이구나. 우리도 간다. 이렇게 된 거야.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믿습니다. 믿음이죠. 원래 의심이 많은 사람이요. 영화에도 나오죠. 의심이 사라지면 확신이 된다고. 의심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 의심만 벗겨주면 된다고 하잖아요. 믿음의 세계는 종교만이 가능하죠. 기업은 믿음의 세계가 아니라 사실의 세계예요. 기업은 믿는 게 아니라 아주 현실적이고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봐야 되는 세계죠. 모든 일의 시작은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믿음, 의심, 검증, 사실의 과정을 거쳐 사실의 세계로 발전할 때 성공하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엄청 웃긴 게 FDA 승인이나 의학 전문 지식 투자자는 한 명도 없죠. 그렇죠? FDA 승인도 없어요. 확실한 제품도 없이 마케팅을 시작한 거예요. 오직 성공한다는 믿음. 야, 근데 이게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이런 것도 없이 이렇게 크게 투자를 받을 수 있다는 능력이 야, 정말 대단해요. 나는 딴 거는 볼 거 없지만 엘리자베스 홈즈 마케팅이라는 거는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한번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와, 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런 사실적인 객관적인 근거 하나도 없이 이 정도 투자를 받아낼 수 있는 마케팅 능력을 가졌다는 거는 와, 그거는 인정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게 또 엄청 중요하죠. 거짓을 않는 리플리 증후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소송을 가고 이 사람이 징역도 받고 많은 지금 변화가 있었어요. 근데도 계속해서 자기는 개발을 했다고 믿고 있어. 이 여자가. 그래서 거짓말이 반복되면 점점 방법이 가격해지고 사실처럼 착각하는 것이 리플리 증후군. 그러니까 거짓말을 남들이 볼 때 거짓말을 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자기 한상 속에서 거짓말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나는 자기는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을 안 해. 난 당연히 그거라고 생각해. 그 리플리 증후군이죠. 사람을 차단시키고 물어보면 비밀이란 말로 포장하고 나를 믿게 하는 거짓말을 끊임없이 했다. 그쵸? 이게 유명한 영화가 있어요. 저 닮으신 배우가 나오는 태양은 없다인가? 태양은 있다인가? 하여튼 그 프랑스의 영화가 있는데 그 알랑드롱이라고 아주 오래된 저 닮은 배우 나오시는 영화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리플리 증후군이죠. 그리고 요즘 나온 맷 데이먼이 나왔나? 그 영화도 리플리 증후군을 나타내는 재밌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런 거 한번 보시면 또 리플리 증후군이 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주 리플리 증후군에 엄청 많이 빠져 있으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보시면은 테라노스의 기업 가치 추정액 90억 달러, 약 10조 6천억 원에서 8억 달러로 대폭 하향 조정된 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이제는 이게 조금 오래된 뉴스인데 이제는 기업 가치가 0이 됐어요. 없어요. 그냥 이 회사는 종이 조각의 회사가 됐어요. 홈즈의 발언에 의문을 품고 취재를 시작한 언론의 보도로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2015년 에디슨이 실제로 진단할 수 있는 병은 가장 기초적인 10여 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고발했다. 근데 이게요, 지금 보시면 아까 모독이 여기에 투자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모독이요, 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주인이야. 그래서 홈즈가 전화를 했어. 이 보도를 막아달라고. 근데 모독이 안 막아줬어. 왜냐면 모독도 한 거예요. 이걸 막으려고 하면 더 많은 투자를 받고 회사가 더 커지면 자기가 더 난처해진다는 안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싹을 자르자는 거예요. 여기서 이쯤에서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자.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테라노스의 기업 가치는 0으로 추락했다. 회사는 투자 자금이 빠져나갔고 각종 소송을 당해 지난해 파산 위기에 빠졌고 지금 파산을 했죠. 언론 재벌 루퍼트 머독은 테라노스에 투자했다가 1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본 것으로. 그러니까 머독이 월스트리트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보도를 막지를 않았어. 그러니까 안 된다고 이미 진단이 난 거죠. 자기 언론. 그 머독이 보세요. 머독 사진을 보시면은 이게 누구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영국의 캐머런 총리예요. 캐머런 총리도 이 언론의 독식하는 머독 앞에서는 인형놀이에 불과할 정도로 머독의 파워는 이 정도로 센 거예요. 이런 분도 속아 넘어간 거예요. IT라는 혁신에. 의학은 보지 않고 요것만 보시고 거의 넘어갔던 거죠. 자, 그 다음 보시면은 언론재벌 뉴스코퍼레이션 설립자 겸 회장 루퍼트 머독. 그러니까 뉴스코퍼레이션의 주인이고 폭스사를 팔긴 했지만 정말 언론을 독식하고 계시죠. 언론인, 기업인으로 뉴스코퍼레이션의 설립자 겸 회장이며 글로벌 미디어계의 거물로 불리며,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언론계의 거물이죠. 모들레이드의 아버지의 가업인 뉴스리미트라는 작은 언론사를 시작으로 뉴스코퍼레이션을 확장시켜서 더선, 더미러, 더타임즈, 폭스까지 인수하며 공룡기업으로 성장시켰지만 현재는 계열사를 하나둘 정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연세가 꽤 고령으로 가십니다. 근데 이분의 아버님이 102세인가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다 장수 집안이라는 거야. 자기는 그래서 더 오래 살 것이다. 계속 늘 이렇게 주장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보시면은, 자, 근데 이게요, 우리나라에도 약간 문제점이 있어요. 무슨 문제점이 있냐? 혹시나 다니다 보면 보험 설계사분이나 보험업계에서 유전자 검사를 하면 네가 무슨 암에 걸릴지 아니까 이 암을 대비해서 암보험을 넣어야 돼. 이렇게 영업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요, 이제는 그렇게 알고 그렇게 이제 그 유전자 키트나 이런 걸 검사하셔갖고 보험을 가입하시면 안 돼요. 불법이에요. 보건당국이 유전자 검사는 불법이라 했어요. 보험업계는 위법의 근거가 있냐? 이걸로 영업 마케팅을 일부 하니까. 그러니까 독립보험판매대리점 GA에서 VIP 고객 대상 마케팅 기법으로 인기를 모은 유전자 검사 키트 활용 복영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왜 엘리자베스 홈즈를 가지고 왔냐면 그만큼 진단키트가 이렇게 위험한 거다. 그러니까 완전히 진단키트가 불확실하다는 건 아닌데 테라노스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 놓여있는 일종의 사기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유전자 검사를 통한 미리 내가 걸릴 질병을 예측을 한다는 건데 이게 지금 현재는 불법이기 때문에 불법인지 모르고 있으신 분들은 이게 불법이라는 걸 인지하셔야 된다고 한 거예요. 보건당국이 불법 행위로 강조하고 제동을 걸고 있기 때문이에요. 최근에는 오렌지 라이프를 비롯한 생보사들도 유전자 검사를 활용한 마케팅을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모든 것이 이제는 지금은 백지가 되었어요. 이렇게 뉴스 나왔는데 이게 2월달 뉴스예요. 근데 5월달에 확정이 되었어요. 불법의 고발까지 논란 과정. 그러니까 금감원에서 완전히 확정을 시켜주었어요. 어떻게 시켜줬냐? 불법의 고발까지 논란 과정. 금감원 유전자 검사 보험용은 사실상 금지시켰어요. 그 금지시켰는데 혹시나 이런 거를 영업에 당하시면 이거는 안 된다고 인지를 하시기 위해서 제가 엘리자베스 홈즈 사건과 조금은 재밌게 연관을 시켜주기 위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유전자 검사 활용한 보험 영업은 위법을 규정하고 일부 사례는 고발 조치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알고 뭔가를 유전자 검사를 훅 해서 보험을 가입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생명윤리법 위반 및 보험계약 역선택 등 우려 보험사 건전성 악영향을 우려해서 금감원은 보험업계의 유전자 검사 활용한 영업 방식 중단 권고 사실상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주위에 유전자 검사로 인해서 누군가가 다가온다면은 이거는 안 된다. 위법이라는 걸 정확하게 인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엘리자베스 홈즈와 테라노스의 사기극을 보셨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현재 일어나는 유전자 검사에 의한 영업도 불법이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 항상 우리가 법을 지키면서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